국민의 검증권을 보장하라. 이게 이때 제가 참고한 가장 그 주요하게 참고한 게 2009년 독일 연방 헌법재판소 판례였습니다. 이게 그 96년도에요. 네덜란드에서 그 공영 TV 방송에서 해커들이 네덜란드가 전자투표 시스템을 쓰고 있었거든요. 해커들이 전자투표 시스템을 해킹하는 것을 실시간으로 보여줬습니다. 그래가지고 네덜란드에서 그 전자투표 기계를 쓰지 않고 그 종이투표와 수개표로 그 전환을 했어요. 그런데 이 시스템을 만든 업체가 네답사라고 해서 지금도 있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먼저 그 전자투표 시스템을 도입한 그 소개한 업체인데요. 이 업체가 독일에도 수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독일도 전자투표 기계를 썼는데 그 네덜란드에서 그런 흐름들이 그 유럽에서는 어떤 면에서 되게 감사한 게 해커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전자투표기 사용 금지 운동 이런 것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이게 진행이 됐습니다. 한국에서도 사실 그러니까 그런 흐름이 좀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좀 아쉬워요. 그런데 그래서 이거를 독일에서 2006년도에 헌법 소원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론이 2009년도에 나왔는데요. 그 결론이 이겁니다. 선거는 공공의 것이다. 그래서 선거의 공공성으로부터 국민의 검증권이 도출된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에 있어서 전자적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전자적 방법의 문외한인 일반 국민이 해당 선거를 검증할 권한을 보장하지 못하면 해당 선거는 위헌이다. 라고 해가지고 그 전자투표기 사용이 위헌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판결로 인해서 독일에서는 그 종이투표 그리고 현장 수개표 시스템이 다시 도입이 됐어요. 그리고 독일에서는요 어느 정도냐면요 개수기 아시죠? 그 개수기 이거 뭐냐면은 투표지 100장 100장씩 이렇게 묶어주는 기계 있잖아요. 그것도 안 써요. 사람이 다 손으로 합니다. 다 손으로 합니다. 그때 그 판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보면서 우선은 국민의 검증권을 보장해야 되고 의혹은 당연히 해소해야죠. 그렇죠? 그리고 선거 시스템에 있어서 의혹이 제기되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의혹을 차단할 수 있는 제도의 개선 요 세 가지 그 트루스 포럼이 2020년 4월 15일 부정선거가 문제됐을 때부터 지금까지 이런 입장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뭐 트루스 포럼의 이런 주장을 뭐 이거는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이 당연한 게 지켜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리고 트루스 포럼이 뭐 부정선거 음모론에 빠져 있다 뭐 이렇게 공격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트루스 포럼의 주장 내용은 사실은 너무 당연한 겁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이게 안 지켜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은 죄다 부정선거가 있다고 확신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저희가 같이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실제로 지켜지지 않고 있잖아요. 특정한 어떤 사건이 부정선거에 완벽한 증거다 아니다에 대해서는 개인의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국민의 검증권 차원에서 접근하면요. 이건 당연히 보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도 당연한 권리가 지금 당연하지 않게 보장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지금까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우선은 법을 바꿀 시간은 없고 그러면은 규칙이나 행정부의 어떤 그 행정부의 내부 규칙들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좀 해야 되는데 그래서 선거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한 국민제안서 이거 황유아 위원장님께 제가 직접 전달 드렸는데 얼마나 진지하게 받으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우선 투표관리인 4인 날인 요거는 반드시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확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또 많은 분들이 말씀하고 계시고 요게 사실 법대로 하는 거거든요. 이 투표관리인의 개인 도장을 찍는 거 지금은 그 인쇄로 나옵니다. 사전 투표에서는. 그리고 당일 투표에서는 선관위에서 도장을 준비해 줘요.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만든 거. 그러면은 이게 나중에 그 도장 가지고 장난칠 수도 있는 건데 그걸 우리가 확인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투표관리인의 개인 도장, 그게 뭐 개인 인감 도장이건 그 개인이 쓰는 도장을 가지고 물론 이거 가지고 또 장난을 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똑같은 도장을 나중에 만들어서 또 찍어버릴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거나 여기에 대해서 시스템의 개편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선거 부정에 대해서 특히나 사전 투표에 대해서 사실 없애는 게 제일 좋죠.
사전투표 없애고 대만처럼 현장 수개표, 투표소 현장 수개표 시스템을 도입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법 바꿔야 되거든요. 지금 민주당이 국회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법도 못 바꾸잖아요. 민주당이 그래 그 우리가 다수당이긴 하지만 그 선거 시스템의 이 모든 국민의 신뢰를 받는 건 너무나 중요해. 그러면서 이게 법을 바꿔줄 가능성이 지금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은 이렇게 고육지책으로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우선 투표 관리인 사인 날인 두 번째로는 사전 투표에 대해서 감시를 강화해야 됩니다. 그 감시를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우선 사전 투표 인원 실시간 개수 하라는 그 주장들이 있고 그리고 또 선거인 명부 공개하라라는 주장이 여기 관련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사전 투표 이게 부풀리기가 자행되고 있다라는 게 지금 부정선거 주장하시는 분들의 그러니까 아주 주요한 그 논지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전 투표 인원 실시간으로 개수하고 그리고 또 사전 투표지를 보관하는데 사전 투표하면 어떻게 하나요? 처음에 우선은 사전 투표소에서 그 투표하고 우체국이 가져갑니다. 그거를 우체국이 지역 선관위로 가져가요. 그럼 지역 선관위가 보관하다가 개표할 때 개표 장소로 가져갑니다. 손을 많이 타요. 이 과정을 사실은 다 봐야 됩니다. 다 봐야 되는데 그러면 이걸 현실적으로 어떻게 볼 건지 어떤 분들은 지역 선관위에 갔을 때 지역 선관위에서 사전 투표함을 보관하는 거는 지역 선관위가 어디다가 할지 결정을 하거든요. 이때 뭐 전한길 강사님인가요? 아니면 그 김민수 위원인지 그 컨테이너 앞에 컨테이너를 하나 갖다 놓고 여기다가 시정장치 해놓은 다음에 사람들이 감시할 수 있게 하자. 뭐 그게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뭐 3일이 됐건 4일이 됐건 밤 새실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 그게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방법일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게 손을 너무 많이 타요. 사실은 그렇게 하다가 개표하러 갈 때는 또 누군가 가져가야 되는데 뭐 차로 이렇게 가져가면은 그때 반드시 정당 참가인이 동행해야 된다. 뭐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또 그 전 단계에서 사전 투표한 다음에 우체국 손을 타잖아요. 우체국 손이 또 우체국 안에서 장난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요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사실 이렇게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시스템이 사전 투표 시스템이 너무 손을 많이 탑니다. 어떤 분들은 그거 하자고 하시더라고요. 사전 투표하는 거를 부재자 투표하는 것처럼 사전에 신고하고 내가 어디서 투표하겠다. 그 시스템을 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뭐 제가 전에 듣기로는 이게 그 하나의 훌륭한 방법일 수는 있는데 지금 시스템으로 안 된다는 주장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박성현 선생님께서도 이거를 백모 선생님 아시죠? 그러니까 이거를 줄기차게 주장을 하셨는데 이번에 반영할 수 없는 시스템이라고 하셔서 지금은 주장을 철회했다고 하시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확보를 할 수 있을지 공정성을 뭐 지금 주장하시는 거는 제가 본 걸로는 정당 참관인 그리고 컨테이너 박스 뭐 컨테이너 박스가 하나의 현실적인 대안일지도 몰라요. 근데 컨테이너 박스로 오기 이전에 우체국에 손을 탈 때 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릅니다. 이 모든 과정을 정당 참관인이 같이 따라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뭔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거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사전투표지 CCTV를 또 이런 주장하시는 분들 계셨어요. CCTV가 조작이 될 수 있으니까 사설 CCTV나 정당이 설치하는 CCTV 같이 두자 이런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뭐 이게 방법일 수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주장을 하더라도 선거 부정, 공정선거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사실 주장 내용을 정확하게 정리하고 통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작업을 위해서 사실 오늘 요런 시간을 갖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요거 하고 그리고 관내 사전 투표지 이송시 안전 확보 방법 요거는 제가 말씀드린 거고 별도 보관 이게 지금 중앙선관위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사전 투표지가 이제 지역 선관위로 오면은 지금까지는 봉인지 뜯어가지고 거기다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봉인지 새로 교체했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 중앙선관위에서는. 근데 사실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뭐 봉인지 한번 붙였으면은 개표장에서 그걸 띄워야지. 그리고 또 봉인지라고 붙였는데 띄웠는데 투표함에 표도 안 남아요. 자국도 안 남아요. 이게 무슨 봉인지예요? 그래서 이게 봉인지 한번 붙였으면은 개표장까지 이걸 손대면 안 됩니다. 손 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상식인데 지금 이게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전 투표지로 관내 사전 투표지가 지역 선관위로 도착을 했을 때는 이걸 따로 보관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요 시스템이 지금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그리고 봉인지는 당연히 바꿔야 되겠죠, 그렇죠? 예, 이런 부분들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개표 관련해서 이제 개표장으로 투표함 이동할 때 정관 참관인 반드시 참관하게 조치해 달라 이런 주장하시는데 근데 그때만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전 단계 우체국 손 탈 때부터 개표장 들어갈 때까지 사실 전 모든 과정이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게 사전투표지 가지고 장난친다는 의혹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우선 사전투표지 먼저 개표해라 뭐 이런 주장하시는 분들 계시고 그리고 개표 참관인 선관위가 상당히 위압적으로 현장에서 대응하는 경우가 많은데 개표 참관인의 정당한 감시활동 폭넓게 보장해라 뭐 이런 주장들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런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 요것만 해도 이미 사실 어떤 면에서 너무 많아요. 이게 다 반영이 될 수 있을지 없을지 사실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요 부분에 관해서 장성태 선생님 경험이 많으신 장성태 선생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시기도 하고 부정선거 전반에 대해서 지금 이제 잠깐 말씀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쪽